사실 건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사나 변호사나 우리가 흔히 많이 비교를 하는데, 건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면서도 실제로는 굉장히 좀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직업의 영역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오랜 옛날서부터 있어왔던 그런 직업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에 79년도에 입학을 한 이광환입니다. 지금 현재는 해안건축에서 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첫 직장이 정림건축이라는 직장이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 좋다, 유명하다 이런 직장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별 몰랐어요. 그런 것도. 그렇게 크고 유명한지 모르고 일단 갔어요. 가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되게 이 법규가 스트레스 대상이더라고요. 게다가 가자마자 그 어떤 부서의 책임자가 저한테 특이한 주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86년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잖아요. 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그 개정된 내용이 국토부에서, 그때는 이제 건교부겠죠. 대한건축사 협회로 팩스가 오게 됐고, 대한건축사 협회에서 회원사 쭉 설계사무소한테 팩스를 보냅니다. 법이 뭐가 개정됐다는 내용을. 그럼 그 팩스를 받아서 이제 실제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고지해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 이제 그 팩스 카피본이 이렇게 붙여지면 그 사람들이 이 팩스 내용을 보게끔 회람을 하는 게 신입사원 역할이었더라고요. 그거는 단순 작업이니까 할 수 있는데, 얼마 안 가서 우리 부서 책임 실장님께서 내용을 설명을 하라고 주문하셨어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냥 회람을 돌리는 것과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거는. 설명하려면 내가 알아야 설명할 거 아니에요. A에서 B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욕만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일주일 내내 이제 그게 스트레스 쌓인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걸 묻고 다녔어요. 만나는 직장의 상사들 있으면 다 물어봐요. 이거 혹시 압니까? 상당수가 모른다고 대답을 했고, 그 중에 또 어떤 코멘트 하시는 선배가 있으면, 상사가 있으면 찾아가서 막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고 했어요. 그래도 그게 시원하게 그런 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기가 쉽지가 않았죠. 하도 열어받아서 6개월 뒤에 이거 내가 법규를 외워야 되겠다 해서 법규를 외웠어요. 제가 건축법 당시 1조부터 84조까지 있는데 시행령까지 해서 통으로 외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기적이라는 말 있잖아요. 기적. 근데 우리가 기적은 다 원할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그죠? 근데 기적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적을 네가 만들 수 있대. 그게 반복이래, 반복. 그거 다 외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모르면 다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그렇게 외우는 정도의 집중력을 갖고 투자를 하면 이제 깨달음이 온다는 거야. 돈노야, 돈노. 스스로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당시에 내가 법규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법에는 구조가 있다였어요. 구조, structure. 그래서 그 구조를 이해하고 법규를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약간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고 친근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시립대학교에 계시다가 서울대학교로 옮겨가신 김광현 선생님께서 와서 강의를 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그때 저한테 주문했던 게 있어요. 법규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설계다. 네. 교수님의 요청이 있으니까
이제 과목 있잖아요. 과목에 부제를 달았어. 설계와 법규라고. 법규를 잘 공부하면 법규가 설계를 자유롭게 해서 설계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맨날 첫 시간에 강조를 하고 수업을 했던 거예요. 몇 년 하다가 뭐 중간에 좀 브레이크가 있고 2012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 물론 제가 서울대학교만 수업을 한 게 아니라 시립대학에서도 수업을 했고 뭐 엄청 많은 학교의 법규 수업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아무도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법률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법은 배우지도 않았어요. 실제 설계사무소에서도 잘 안 쓰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건 되게 많잖아요. 이 법률에 의해서 되는 특수한 제도예요. 해양건축에 직원이 1,400명인데 뭐 400~500명 정도 심하게 말하면 인원이 그 법률에 의한 사업에 투입되고 있어요. 중요한 법률이더라고. 굉장히. 근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 그래서 이제 이게 실무에 들어갔어. 다행히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 배울 수 있겠지만 그런 프로젝트를 안 하면 또 못 배우는 거예요. 같은 경력 20년이라도 그 도정법을 한 번도 펼치지 않고도 20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학교 때 학생들한테 정말 졸업해서 실무에 나오면 메이저하게 작동하는 법률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다 이해하기에는 어렵죠. 이거 잘한다고, 도정법을 잘한다고 설계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정법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택법도 물론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 스튜디오 5년제는 10개를 맞춰야 돼요. 10개를. 1년에 2개씩. 그레이드별로. 그게 다 이렇게 중요한 지점이 다 있어요. 뭐 4학년 때 집합주택을 한다. 뭐 3학년 때 뭐 오피스를 한다. 이렇게 다 있다고. 그 오피스를 할 때 설계 과정에서 법규를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각 스튜디오마다 관련된 법규를 잘 발췌 요약해서 같이 배운다면 훨씬 습득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왜? 모르거든. 알긴 아는데 이걸 막 체계적으로 가르칠 만큼의 수준이 안 되거든. 그래서 다 몰아가서 이제 5년제에서는 4학년 때 이제 건축 법규를 한 학기만 딱 가르쳐요. 이제 서울대 커리큘럼은 제가 10개지의 건축 관련된 법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뭐. 짧은 커리큘럼에 그걸 다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그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 학기에 몰아서 가르칠 게 아니라 10개 스튜디오에 분산해서 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건축학과에 건축 법규 관련된 과목이 실제 실무를 제가 35년 넘게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건축가 100이면 100사람 다 인터뷰를 해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법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그건 몰라도 된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실제로 보면 건축은 관련된 법규랑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를 잘 이해하면 설계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기반이 너무 열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건축사법도 가르쳐요. 건축사에 관련된 독립법안이 건축사법이라고 1963년도에 제정된 법률이거든요. 거기에 5년제 하라는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5년제에서 요러요러한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고, 인턴십 할 때 몇 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게 그 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법이에요. 그죠? 안 가르쳐요. 학생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작품을 만드는데 형태와 공간과 도시와의 관계 막 열심히 해요. 밤새서 판넬도 만들고 막 설명도 하고 밤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이 법률과 제도에서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자기가 그걸 들고 우주공간으로 나가고 하기 전에는 이 족쇄를 못 벗어난다. 그걸 배우고 공부를 해야지, 치열하게.